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긴급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국 펀드, 조국 사모펀드, 조국 사모님 펀드를 관리하고 있던 이상훈 대표와 또 그것이 투자하여 뭐 했다는 뭐 이름이 좀 복잡해요. 그 전멸기 그 업체 거기 웰스 CNT. 웰스 이름이 이제 막 여러 개 등장하니까. 예, 웰스 뭐 CNT인지 거기 최태식이죠. 최태식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긴급히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네. 저 여기 자료가 여기 있어. 예. 저 애청자분들이 왜 자꾸 저 사람은 왼쪽으로 보는데 저 자료 화면을. 잠깐만요. 쪽 옮길 때 쪽.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 네. 고용본부장인데 네. 그 직접 조국 일가 사모님과 이제 돈을 뭐 10억 5천만 원을 땡긴 네. 그 이상훈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네. 대표 29인치 가방 들고 튀었던 양반. 그렇죠. 29인치 가방 들고 튀었던 사람. 자본시장법 위반, 왜? 횡령 배임,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가 나왔고 네. 최태식 가로등 전멸기했던 그 최태식 177군데 수주를 받았다는. 네. 그 웰스 CNT 대표에 대해서는 네.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그 저희가 뭐 8월 15일 날 네. 대통령이 이제 자, 그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저 청문회 그 해달라고 이제 네. 임명 동의를 8월 14일 날 15일 날 황태순 TV에서 그렇죠. 그 다음 날이죠. 사모님 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그 뭐 길게 했는데 네. 간단히 얘기 드리면 조국은 아니 내가 지금 뭐 공직 민정수석 그 들어가면서 그죠 민정수석 2개월 돼서 주식 투자도 하면 안 되니까 그 주식 팔아가지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10억 5천만 원 사모펀드 너네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했는데 큰일 날 소리다. 이 사모펀드라는 게 저 사채업자 비슷한 건데 저희가 그때 알아봤더니 이상훈 씨가 하는 그거는 이름도 없고 네. 저 금융계에 물어봤더니 듣보잡 펀드인데 그 사채업자한테 돈 맡기면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그래서 했잖아요. 저희가 사모펀드가 아니라 조국 사모님 사모님 펀드라고 펀드라고 명명을 했죠. 그리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거냐라고 네. 해서 저희가 뭐 다른 거 답변 하나 했지 않습니까? 이 10억을 땡긴 이상훈이가 나 민정수석 조국의 재산관리냐 그리고 돌아다닐 거라고 우리가 그때 예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그대로 드러난 거죠 지금. 김 실장. 네. 그거는 김 실장이 예견한 게 아니라 네. 김 실장이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 하면서 그런 행태들 너무나 많이 봐왔던 거예요. 100%죠. 이상훈이가 예. 내가 조국의 재산 관리나 그러고서 자, 여기 저기 뭐 땡긴 게 지금 얼마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뭐 177군데 뭐 전멸등 뭐 수의계약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것 외에도 보니까 지금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그렇죠. 예, 와이파이에 입찰해서 물론 나도 최종적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만은 입찰하면서 그동안 2,700억의 돈을 갖다 투자 약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떠들고 다는 것이 이게 조국 민정수석이 흔한 얘기를 뒷배를 봐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번 영장이 친 최태식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조국 돈인 줄 몰랐다 얘기했는데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아마 이러저런 자료를 딱 꺼내놨던 모양이죠. 거기서 깨갱하고 조국 돈인지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천 조카하고도 뭐 친하게 지내는데 예. 지금 또 조국 씨는 뭐 말이 뭐 천변만화예요, 그죠? 천변만화. 그야말로 그때 그때 막 다른 건데 오천 조카도 예. 뭐 제사 때도 뭐 잘 못 보는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친구고 네네. 뭐 주식시장 이쪽에 그 처음 얘기가 또 달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몰라.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막 네. 둘러대면서 네. 했는데 음메 이 조국 오천 조카가 민정수석 시절에 또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제 회식 자리에서도 나타났다는 유나목의 총경이랑 같이도 뭐 사진에 찍혔고 거기에 보면 뭐 등등등 당시 민정수석이 자기 민정수석실 기억나시죠? 네. 조국 민정수석 때 우리 김태우 수사관의 그 어떤 양심적 증언에 따르면은 뭐 조국을 위하여 그럼 민정이 사랑해 그래가면서 그 당시 그 나중에 보면 여기 무슨 뭡니까 그저 무슨 그 버닝썬 사태에도 등장하는 윤모 총경 그 사진에도 찍혀 있다는데 저는 여기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네. 첫째는 당초 보면은 우리가 황태순 TV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조국의 딸 그 보면 이상한 형태로 부산대 의전원 간 것은 감정의 문제였다. 국민 감정의 문제고.
그리고 핵심은 사모펀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딸 문제는 이제 동양대까지 번지면서 이거는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집행 등등등등등 해갖고 아들 문제까지 실정법 위반으로 실정법 위반으로 나중 감옥으로 갈 문제인 것이고 사모펀드는 단순히 보면 몇 년 협작꾼들이 모여서 어시어시한 것이 아니라 이게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미 네. 저 서울시 와이파이 네. 그 따내는 그 사업에 네. 그 여권 실세 벌써 이름이 뭐 여권 실세 의원들 뭐 곧 이름 나올 겁니다. 곧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뭐 보좌관 둘이 네. 뭐 저 개입을 했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있고 그 지금 더 큰 문제는 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조국 펀드인데 네. 조국이 이거를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했느냐? 네. 정말 알뜰하게 아내와 뭐 정경심 여사와의 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뭐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땡기자고 개인 차원에서 했느냐? 네. 라는 문제일 때 지금 또 그게 아닌 걸로 또 지금 번져가고 그럼 이게 게이트가 되는 게이트로 거죠. 되는 겁니다. 자, 첫째. 그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네. 53억의 그 검은 돈, 눈먼 돈이 눈먼 지금 돈. 그 이게 이상훈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네, 네. 이게 정체도 지금 아직 모르고 검찰이 곧 밝혀낼 겁니다. 밝혀내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저 검찰 영장 청구한 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했더니 네. 이상훈이 이거 뭐 에코티가 뭐 또 무슨 뭐 이 밸류 하고 가는데 아니 이상훈이가 쓴 예. 그 가지고 있는 돈이 네. 이제 최태식이한테 네. 사업자죠. 이제 인수한 사업자한테 네. 돈이 20억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이 사람들이 그 꼼꼼하게 관리하잖아요. 네. 무슨 뭐 자기 통장에 뭐 무슨 뭐 돈을 계약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돈을 20억 원을 넘겼는데 이게 사라졌어. 이게 다시 이상훈한테 갖다 킥백 해가지고 20억이면 자기가 사업안에 쓰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될 때 킥백 해가지고 이상훈이가 그 돈을 또 일부를 또 가졌고. 그런 걸 우리 흔히 자금 세탁이라고 그러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자금 세탁이죠.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사모펀드는 이런데 지금 고위공직자 뭐 150몇 명 다 조사해봤더니 사모펀드 한 게 조국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조국이 정말 아내와의 행복한 노후 우리 가족의 보람찬 인생을 위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조국이 민정수석 물러나고서 부산에 가고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 했잖아요. 대선, 진로, 좋은 데이. 그래서 뭐 부산에서 뭐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참 고향에 오니까 좋다. 네. PK는 조국이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물러나서라도 죽기 살기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문재인의 구상인데 거기 그래서 이제 조국이가 제 동창들하고 만나서 페이스북에 여기 좀 하나 올려주시죠.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날 먹었던 술병을 딱딱딱 났는데 읽어보면 대선 진로 좋은 데이. 그 뭐 자기 의중을 갖다 드러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또 이제 페이스북 이게 뭐 노스트라다무스 아니고 조스트라다무스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올려가지고 뭐 고향에 오니 뭐 힘이 납니다. 이게 뭐 힘의 원동력이 네. 내가 이번에 뭐 법무장관 가가지고 하여간 뭐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대선하기 좋은 일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일정 잡혔으니까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 그러는데 네. 이게 그 흔히 이제 좀 우리 김 실장이 의심하는 것은 흔한 얘기로 우리 이제 이런 얘기 정치판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나가려면은 자기 마중물돈 물론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나중에 돈이 모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최소한 그래도 기본 종잣돈 한 돈 100억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 정치권의 정설입니다. 지금 그걸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 의심하시는 거죠? 아니 왜냐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보면 아까 보면 무슨 뭐예요 이름도 이상하고 최태식이 네, 최태식이 거기하고 이상훈이 거기에 보니까 또 고문으로 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월 몇백만 원씩 수천만 원을 고문료로 받아간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니까 그걸 갖다 만약에 이름만 걸어놓고 돈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한마디로 횡령이죠 일종의. 그리고 실제 고문 역할을 했으면 투자자가 쓸데없이 가서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의 어떠한 경우든 사실 정경심 씨 빠져나가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이제 조국이가 네. 이거 이제 아내가 네. 고문료 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왜 큰 중남미의 독재 국가가 집권하면
독자의 집권을 한번 하는 게 뭡니까?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토목 사업. 돈 땡겨야지. 저 100억 달러짜리 도로 다리도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100억 달러. 그렇죠. 이거 지금 이게 쿵쿵해가지고 지금 뭐 보이지도 않고 이거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고모는 또 오길. 그리고 네. 저거 그랬잖아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어디에 투자된지는 나는 몰랐고 어쩌고 했는데 마누라하고 얘기도 안 하고 사나 보지 뭐. 투자 약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돈에 10억을 투자했는데 자, 정기 예금의 정도의 이자율은 배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투자 약정도 검찰이 곧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지금 자기의 사모펀드 몰빵 투자에 대해서 조국이 지금까지 쏟아낸 모든 말들이 오늘부터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 때가 왔으니까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할 텐데. 저는 이제 보면 그래요. 보면 어제 이제 우리 김영건 실장 잠깐 뭐 고향 갔다 오시는 사이에 혼자 제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게 과거 역대 정권들 예를 들어서 보면 예전에 저 99년도 온로비 사건 때부터 등등등등등을 봐왔을 때 이것이 왜 지금 청와대 핵심들이 미친 듯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조국을 갖다 과도하게 보호하려 하느냐.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경제 공동체 흔한 얘기, 그게 게이트,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옛날 보면 우리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바다 이야기라든지 저 횡담도 게이트, 저기 옛날 그 러시아 유전 게이트 보면 권력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얽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축이 되고 그러저러한 식으로 그야말로 더 고위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봐요. 우리 정치의 그 나쁜 폐단 중에 하나가 검사 문화에도 있는 게 그 스폰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스폰서들이 김학의가 간 것도 그 스폰서 이제 그렇죠. 선배님 뭐 벤즈여 검사보다 다 스폰서입니다. 황태순 부장검사님 네. 저 검사장 되셔야 되고 앞으로 검찰총장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돈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 하도록 그 나쁜 돈 받지 마세요. 제가 뒷배 봐드리고 하는 거니까. 고마워 동생. 형님 지금 검찰총장 하시고 대권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지금 또 내가 이게 자꾸 의심을 자꾸 하지. 그 오촌 조카가 네. 이게 이렇게 저는 나쁘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 조국이 나쁜 패습 적폐들의 해왔던 네. 저 스폰서 비슷하게 말이야. 네. 형님 네. 돈 걱정하지 마. 돈 걱정 해야지 지금 정의로운 선진 정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 무서운 검은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검은 돈에 본거지로 그냥 파이빙을 해서 민정수석이 되면 뛰어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뭐 조국 씨는 뭐 말 안 하겠지만 검찰이 곧 밝혀줄 겁니다. 또 한번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궁금증은 뭐냐니까 왜 지금 사실 당초 어제 보면은 지금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노영민 실장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 밤늦게라도 무슨 발표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깊은 장고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법률적 혹시 기소 내용 문제 같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오늘 아침에 검찰이 긴급히 이상훈과 최태지에 대해서 영장을 쳤을까요? 그게 네. 이게 뭐 잔머리를 굴리겠죠. 법률 검토라는 거는 네. 그 정경심의에 대한 기소가 뭐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고 자 우리가 네. 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법적 제도적 권한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 네. 아까 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든지 뭐 윤석열을 감찰해가지고서 이걸 네. 다리를 분질러가지고서 네. 중단시킬 수 있는가 대책이란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대책이 없다라고 결론 났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네. 뭐 기소 여부에 대해서 뭐 법률적 검토했다 그건 그냥 밖에 내보내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이 의전원 보내고 로스쿨 보낸 거는 이 비리 의혹의 1%밖에 안 되는 거. 99%가 이제 사모펀드에서 지뢰밭인데 네. 이 지뢰밭에 지금 검사들이 30명이 들어와가지고 캐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특수부 검사. 이거를 과연 이낙연 또 누굽니까? 이낙연이 또 노영민이 네. 비서실장 이해찬 이인영이 막을 수 있느냐? 우리의 그런
그런 저 고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노다. 이건 뭐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검찰은 오늘 아침에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찔렀다. 그렇죠. 김두관이하고 유시민이가 동양대 사건을 막을 오늘 최성해 총장이 조선일보 네. 인터뷰했잖아요. 인터뷰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성해 이제 우리 그 총장 거는 또 이 원체 지금 이 다각도니까 우선 일단 오늘 요 부분은 사모펀드로 해서 결론을 짓고 최성해 문제 다음에 보면 등등등 그 정경심 교수 문제는 바로 곧 후속편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